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대한민국 대표팀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보신 것처럼 H조에 편성이 돼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이런 국가들과 맞붙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16강에 오른다면 이런 토너먼트 대진표를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사실 올라가도 좀 문제긴 해요.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글쎄요, 쉽진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판 선수 손흥민 선수가 적진을 뚫고 돌파를 성공해서 멋진 슛을 성공시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사령탑이죠. 벤투가 가투일지 헬투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포르투갈 국적이죠.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조국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16강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새끼 설치는 거 좀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2년 간호사가 산모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흥분하시면 애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얼마나 흥분했는지 지금 예정일이 안 됐는데 너무 힘주면 큰일 난다 이거지. 상갓집을 한번 가보면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상갓집인지 아니면 무슨 축제 공연장인지 모르겠어요. 밖에는 더 가관입니다.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스 정도는 올라가 줘야 돼요.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도파민이 그냥 폭발하는 것 같아요. 눈알이 그냥 막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당시에 D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포르투갈, 여기 또 있네요. 포르투갈 당시 세계 최고의 강호 중에 하나고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었었던 루이스 피구라는 사람이 포진해 있는 굉장히 막강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였었습니다. 우리와 조별 예선에서 맞붙었는데요. 박지성 선수의 골로 우리가 포르투갈에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벤투 감독, 선수로 뛰었었구나. 참 요거 역시 운명의 장난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무려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결승전 갈 뻔했어요. 사람들 흥분할 만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8년 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늠름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쫙 빼입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조별 예선 통과합니다. 그래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어떤 국가와 붙었나 보니까 이거 참 또 운명의 장난인가? 우루과이와 맞붙게 됩니다. 후반 41분까지 우리가 2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노마큰 찬스를 이동국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슛을 날리게 되죠. 그 이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1900년대 전후 이때도 월드컵 토너먼트가 있었어요. 준결승 대진표를 한번 볼까요? 러시아와 그리고 영국, 미국 연합이 이렇게 맞붙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당시 중국 청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 청나라와 일본이 준결승전에서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청과 일본이 준결승에서 맞붙는 이러한 사건, 바로 이제 뭐냐? 청일전쟁이라는 사건이에요. 러시아가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저 밑에 쪽에 보니까 이 물고기 왠지 좀 요거를 낚으려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 과연 뭘까? 자, 다음 당시의 사파를 보면요. 결승전에서 러시아, 왼쪽에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뒤에 지금 영국과 미국이 있어요. 미국과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고 있었던 모습이야. 그래서 벌어진 사실상의 결승전입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파에 보니까 가운데 이것 봐라. 우린데? 그죠? 한국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 토너먼트 뭔가 보니까 그래, 당시 우리 대한제국을 두고 싸웠었던 일종의 토너먼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리면서 이렇게 일본이 상금을 차지하고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이제 뭐 인터넷 짤들인데요. 보니까 이제 뭐 코스닥, 이거 주식 투자해서 난리 났나봐. 코인, 주식 다 지금 뭐 작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뭔가 풀리나 했는데 이것저것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외환위기 이후에 첫 6%,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물가는 점점점 상승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죠.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은 대개는 물가 하락을 동반하거든요. 경기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물가도 이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걸 스태그네이션이다라고 하는데 이 반대로 경기가 부양하고 이 경기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대개는 동반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이거 안 좋은 것만 보였어요. 이 경기 침체, 안 좋은 애들만 딱 보여. 그리고 물가 상승, 이거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왜 그럴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푸틴이 이거 뭐 했어요?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지껏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소시민 개미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기다려야죠. 뭐 존버해야지. 1947년부터 90년대 초까지 이어졌었던 국제 정세를 우린 냉전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시기. 지도로 표시하면 이런 겁니다. 이 두 마리 고래가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고요. 이 냉전 체제가 쭉 이어졌었고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쳤었네요. 냉전 초기에 있었던 바로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우리는 동족산잔의 비극을 3년간 겪었습니다. 자, 이 냉전 체제의 모습이 또 변화를 맞게 됩니다. 1988년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최종 성적표 한번 볼까요? 1위가 소련, 2위가 동독. 이것 봐라. 공산주의 국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네. 서울올림픽 이전에 84년에 LA 올림픽,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어요. 소련과 미국에서 80년, 84년에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각각 상대 진영에서 불참을 선언하는 보이콧이 있게 돼요. 88년 서울올림픽은요, 공산권도 참여한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국제 행사로서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소련 모스크바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맥도날드 1호점이 소련 모스크바에 개장을 합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다라고 한다면은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미국 자본이 바로 어디 소련 공산권에 이렇게 들어갔구나. 당시는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독일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소련도 붕괴되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의 승리처럼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 중심의 패권에 도전하는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생기게 됐네. 바로 중국이죠. 이 중국은 미국을 계속 흔들면서 자신들의 이 민족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이런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지금의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을 넘고 싶은 중국. 이러면서 국제 정세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뭔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한반도의 모습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겠다. 지금 고래가 있고요, 새우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요. 이 국가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고래 싸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고래 싸움,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한복판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게다가 우리는 또 북한이라는 시대에 참 괴상한 국가와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면은 니들 중국 말이야 대가를 치를 거야, 시진핑 조심해 라면서 경고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국이 말이지 우리한테 뭐 나토에 참가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공개적으로 막 협박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전서열 3위 낸시 페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에게는 거슬리는 일일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또 대만을 방문했었던 미국의 의원들, 자, 지금 이런 대립 과정에서 미국은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 자, 그러면 중국 가만히 있을까? 얘들 보니까 미 의원단 대만에게 맞서서 실전 훈련이다. 그래서 지금 막 전투기 띄우고 막 미사일 발사하고 지금 얘들 막 난리도 아니다. 예, 지금 이러한 모습이에요. 과연 50년 후, 100년 후에 후대의 학자들은 현재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1300년대 중반 동아시아의 모습을 보면요, 중국에서 기존의 원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명나라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 고려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고려가 나름대로 국가를 회복하겠다. 자, 이 왕이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다면 쌍화점에 등장했었던 이 주진모예요. 과연 뭐 했을까? 기억에 남는 거는 주진모와 조인성의 키스신밖에 없었다는 쌍화점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60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 정세입니다. 당시 기존 강대국 중국의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만주 쪽에 후금이 있습니다. 조선이 여기에 또 사이에 끼어있네. 당시의 모습을 영화했었던 게 우리 병원이 형께서 연기하셨었던 영화 광해가 되겠어요. 이 광해군 시대 때 나름대로 중간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전쟁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 광해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나라만 붙잡자라고 하면서 후금이라는 새로운 국가와 충돌을 그냥 쭉 방치하다가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뭐 이것도 뭐 영화 얘긴데 최종병기활, 남한산성 나온 배우들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이게 바로 이제 병자호란을 소재로 하여 만든 영화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을 겪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의 고래 싸움에서 한반도가 이런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